방치된 500원 동전, 왜 그냥 두면 안 되는 걸까요?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에도 지갑 구석에서 서랍 깊은 곳에서 먼지 쌓인 동전 몇 개를 발견하지 않으셨습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동전을 쓰겠습니까? 편의점 가도 카드 찍고, 시장 가도 휴대폰으로 송금하고, 심지어 길거리 붕어빵도 QR코드로 사는 시대입니다. 그러니 500원 동전 서너 개쯤 책상 서랍 한 구석에 굴러다녀도 뭐 나중에 정리하지 하고 넘기기 쉽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단순히 집 정리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풍수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 돈과 관련된 물건을 방치하면 돈의 흐름 자체가 멈춰버린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동전은 무엇입니까? 비록 작은 액수지만 엄연한 돈입니다. 그 돈을 먼지 쌓인 채로 손도 안 대고 구석에 처박아 두고 있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풍수적으로 해석하면 나는 돈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라는 무언의 신호를 우주에 보내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즘 돈이 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 들어와도 그냥 빠져나가는 느낌 들지 않으십니까? 월급은 들어옵니다. 연금도 나옵니다. 그런데 통장 잔고는 늘 제자리입니다. 병원비, 경조사비, 깨진 가전제품, 갑자기 터진 수도관, 예상 못한 차 수리비. 돈이 들어오는 속도보다 나가는 속도가 더 빠른 것 같은 그 답답한 느낌 말입니다. 혹시 지금 맞아, 나도 그래 하고 고개를 끄덕이셨다면 오늘 이 영상 절대 끄지 마시고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500원 동전은 단순한 잔돈이 아니라 돈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신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풍수에서는 복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먼저 징조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 징조는 아주 사소한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아니, 500원짜리 동전 하나 가지고 무슨 큰일이 일어난다는 겁니까? 맞습니다. 500원으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커피 한 잔도 못 삽니다. 버스도 못 탑니다. 하지만 풍수에서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상징입니다. 동전 하나를 어디에 두느냐,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집안 전체의 기운이 달라집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릴 방법은 돈을 벌기 위해 애쓰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들어오려던 돈이 막히지 않도록 길을 터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쌓아온 복, 들어올 자격이 있는 재물이 어디선가 막혀서 못 들어오고 있다면 그 막힌 길을 동전 하나로 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영상을 끄십니다. 에이, 미신하냐? 하고 나가십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동전에 새겨진 그림에 숨겨진 뜻부터 실제로 변화를 경험한 분들의 사연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500원 동전을 손에 들고 자세히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냥 지나쳤을 수도 있지만 그 위에는 두루미 두 마리가 우아하게 날아오르는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왜 하필 두루미일까요? 그냥 예쁘게 넣은 그림일까요? 아닙니다. 두루미는 한국 전통에서 십장생 중 하나로 장수, 건강, 번영을 상징하는 영물입니다. 조선시대 궁중 병풍에도, 도자기 문양에도, 왕의 용포에도 두루미는 빠지지 않고 등장했습니다. 두루미는 평생 한 번 짝을 만나면 그 짝과 죽을 때까지 함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부의 화목, 가정의 평안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또한 두루미는 높이 날아 멀리 보는 새입니다. 구름 위로 솟아올라 천리를 내다봅니다. 그래서 풍수에서는 앞날을 보는 눈, 통찰력, 기회의 확장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런 의미를 담은 동전을 집안 곳곳에 배치하면 그 상징이 실제 기운으로 작용한다는 게 풍수의 핵심 원리입니다. 이제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60대 초반의 한 부부 이야기입니다. 서울 변두리에서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던 남편은 몇 년 전부터 사업이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코로나 때문이야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끝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거래처는 하나둘 끊겼고 새로운 계약은 늘 막판에서 어그러졌습니다. 다음 달부터 시작합시다라던 클라이언트는 어느 순간 연락이 끊기고 견적 받아볼게요라던 사람들은 그냥 사라졌습니다. 남편은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의욕이 없었습니다. 일터에 나가도 딱히 할 일이 없으니 그냥 컴퓨터만 켜놓고 뉴스나 보다가 돌아오곤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소파에 앉아 TV만 멍하니 바라보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아내가 말을 걸어도 응 그래 같은 짧은 대답뿐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남편의 건강도 걱정이었지만 무엇보다 살아있는 사람 같지 않은 그 눈빛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우연히 유튜브에서 풍수 관련 영상을 보게 됩니다. TV 주변 기운이 막히면 집안 전체 흐름이 가라앉는다. 그 말이 귀에 꽂혔습니다. 우리 집 TV는 하루 종일 켜져 있지. 남편도 하루 종일 그 앞에 앉아 있고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그냥 이것도 안 되면 뭐 어때 하는 심정으로 500원 동전 3개를 꺼냈습니다. TV 뒤쪽 콘센트가 꽂힌 멀티탭 근처에 조용히 올려두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남편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집안 분위기가 먼저 달라졌습니다. 정확히 사흘째 되던 날, 남편이 갑자기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보, 김 사장한테 다시 한번 연락해볼까? 아내는 깜짝 놀랐습니다. 김 사장이라는 사람은 반년 전에 계약이 무산된 거래처였습니다. 그때 남편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아내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 사람 이름조차 입에 담지 않았는데 갑자기 먼저 연락하겠다니 괜찮겠어요? 그때 그렇게 틀어졌는데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나서 뭔가 다시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남편의 목소리에 오랜만에 활기가 돌았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날 저녁 남편이 전화를 걸었고 놀랍게도 김 사장은 마침 잘 됐습니다. 다시 한번 만나서 이야기하시죠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일주일 뒤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반년 넘게 끊겼던 일감이 다시 들어온 것만으로도 남편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그 뒤로도 신기한 일들이 이어졌습니다. 예전에 명함 한 장 받아뒀던 사람에게서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혹시 이번 달에 작업 가능하세요? 끊겼다고 생각했던 인연들이 하나씩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2달 뒤 아내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은요. TV 뒤에 동전 3개 놔뒀어요. 풍수에서 그러더라고요. 기운을 돌린다고. 남편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게 됐든 안 됐든 당신이 날 위해 뭔가 하려고 했다는 게 고마워. 그리고 확실히 요즘 기분이 다르긴 해.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이 갑자기 생긴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멈춰있던 게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풍수에서 말하는 변화는 바로 이런 식으로 시작됩니다. 대박이 터지거나 로또에 당첨되는 게 아닙니다. 끊겼던 관계가 이어지고 막혔던 일이 풀리고 사라진 의욕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지금 이 사연이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신다면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TV 주변, 돈과 건강의 균형이 깨지는 자리. 텔레비전. 요즘 집안에서 가장 오래 켜져 있는 물건이 무엇입니까? 냉장고 다음이 아마 TV일 겁니다. 아침 6시, 일어나자마자 뉴스 켭니다. 아침 먹으면서도 켜놓고, 설거지하면서도 켜놓고, 낮에는 드라마 보고, 저녁에는 예능 보고, 밤에는 영화 틀어놓고 잡니다. 심지어 어떤 집은 TV를 아예 꺼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냥 배경음악처럼 하루 종일 켜놓는다고 합니다. 풍수에서는 오래 켜져 있는 물건일수록 집안 기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TV는 전자파가 나오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시선과 감정이 가장 많이 머무는 곳입니다. 기쁜 뉴스를 보면 웃고, 슬픈 드라마를 보면 울고, 화나는 뉴스를 보면 화내고, 무서운 영화를 보면 긴장합니다. 하루 종일 온갖 감정이 TV를 통해 집안으로 흘러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주변의 기운이 흐트러지면 집안 전체가 같이 흔들립니다. 특히 TV 주변이 어질러져 있거나 먼지가 쌓여 있거나 전선이 뒤엉켜 있으면 기운의 흐름이 막힙니다. 여기에 500원 동전을 두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500원 동전은 금속입니다. 금속은 풍수에서 안정, 보호, 재물의 기본 기운을 상징합니다. 동양 오행으로 보면 금은 흩어진 기운을 모으고 어지러운 기운을 정돈하고
부정적인 기운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전자파가 나오는 TV 주변에 금속 동전을 두면 기운이 정돈됩니다. 정확한 위치는 이렇습니다. TV 뒤쪽 콘센트 근처, TV 스탠드 밑면, TV와 벽 사이 공간, 보이지 않는 곳이면 됩니다. 보여주기 위한 배치가 아니라 기운을 잡아주는 배치입니다. 동전 개수는 3개 또는 5개가 좋습니다. 3은 완성의 수, 5는 오행을 상징하는 수입니다. 이렇게 두면 집안에 소음 같은 기운이 가라앉습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써본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TV 소리가 작아진 것 같아요. 가족끼리 말다툼이 줄었어요. 집에만 있어도 편안해졌어요. 한 70대 남성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원래 뉴스만 보면 화가 났어요. 맨날 나쁜 소식만 나오니까요. 그런데 요즘은 똑같은 뉴스를 봐도 전처럼 화가 안 나요. 에이, 별일 아니네 하고 넘어가게 돼요. 이게 바로 기운이 안정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봐도 받아들이는 마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혹시 이런 생각 드시지 않으십니까? 이런 걸로 정말 달라질까? 그 마음 너무나 정상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풍수는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도의 문제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일단 해보는 겁니다. 해보고 변화가 없으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변화가 있다면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챕터에서는 가장 현실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공간, 현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현관은 돈이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여기를 막으면 아무리 복이 와도 못 들어옵니다. 풍수에서 현관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집의 입이라고 합니다. 사람으로 치면 입이고 집으로 치면 현관입니다. 입으로 음식이 들어가듯 현관으로 복이 들어옵니다. 입이 막히면 밥을 못 먹듯 현관이 막히면 복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풍수에서는 현관을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여기에서 돈이 들어오기도 하고 여기에서 돈이 새어나가기도 합니다. 70대 초반의 한 여성분 사연입니다. 이분은 부산 서면 근처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손맛이 좋아서 단골 손님들이 꽤 있었습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 시장 가서 재료 사고 7시부터 부엌에 서서 나물 무치고 조림하고 찌개 끓이고 오후 2시쯤 되면 가게 문 열어서 손님 맞이했습니다. 저녁 7시까지 장사하고 집에 들어오면 8시, 설거지 정리하고 나면 9시, 샤워하고 누우면 10시. 그렇게 1년 내내 쉬는 날 없이 일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항상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벌기는 버는데 왜 남는 게 없을까요? 장사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하루에 20만 원, 30만 원씩 현금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월말이 되면 통장에 남는 돈이 없습니다. 가스비, 전기세, 재료비, 임대료, 인건비 나가는 게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뭔가 좀 모여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모이질 않습니다. 어떤 달은 냉장고가 고장나고 어떤 달은 가스레인지를 바꿔야 하고 어떤 달은 갑자기 단속이 나와서 벌금 내고 항상 뭔가가 터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조용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장님, 신발장 한번 정리해보세요. 풍수 보는 사람이 그러는데 신발장이 어지러우면 돈이 안 모인대요. 처음에는 에이, 그런 게 어딨어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 한번 해볼까? 집에 돌아와 신발장을 열어봤습니다. 세상에, 신발이 몇 켤레나 되는지 본인도 몰랐습니다. 안 신은 지 몇 년 된 신발, 한쪽만 남은 슬리퍼, 굽이 달아서 못 신는 구두 다 꺼내서 정리했습니다. 쓸 건 남기고 못 쓸 건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가장 안쪽 거의 손도 안 가는 곳에 오래된 단화 한 켤레가 있었습니다. 이건 한 번도 안 신었네. 그때 문득 단골 손님 말이 떠올랐습니다. 마침 지갑에 500원짜리 동전 하나가 있었습니다. 테이프로 그 단화 밑창에 500원 동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신발장 가장 안쪽에 넣어뒀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본인만 아는 위치였습니다. 그달부터 이상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큰 돈이 들어온 건 아닙니다. 로또에 당첨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지출이 줄었습니다. 냉장고 고장 안 나고 가스레인지 멀쩡하고 단속도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 오래 안 오던 단골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오랜만이에요. 이사 갔다가 이번에 다시 이 동네로 왔어요. 아이고, 어머니.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그렇게 끊어졌던 인연이 다시 이어졌습니다. 하루 매출이 크게 늘어난 건 아닙니다. 하지만 확실히 돈이 새는 구멍이 막혔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돈이 들어왔다기보다 빠져나가던 구멍이 막힌 느낌이었어요. 석 달 뒤 통장을 확인했는데 처음으로 100만 원이 넘게 남아 있었습니다. 평생 장사하면서 처음 보는 일이었습니다. 풍수에서 말하는 재물운은 이렇게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자기 큰 돈이 생기는 게 아니라 새는 곳을 먼저 막는 겁니다. 구멍난 독에 물을 채우려면 먼저 구멍을 막아야 합니다. 현관 신발장은 바로 그 구멍을 막는 자리입니다. 동전을 두는 구체적인 방법은 이렇습니다. 신발장 안쪽 잘 안 신는 신발 및 현관 신발장 맨 윗칸 구석, 현관 매트 아래, 역시 보이지 않는 곳이 좋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신발장을 정리한 뒤에 두는 겁니다. 어질러진 곳에 동전을 둬봤자 소용없습니다. 먼저 정리하고 깨끗이 닦고 그 다음에 동전을 두십시오. 지금 이 부분에서 나도 해볼까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이미 흐름이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이 들었다는 건 우주가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신호를 놓치지 마십시오. 요즘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베란다를 어떻게 쓰십니까? 빨래 널고 김치 냉장고 놓고 안 쓰는 짐 쌓아두고 그렇게 창고처럼 쓰는 집이 많습니다. 하지만 풍수에서 베란다는 매우 중요한 공간입니다. 외부 기운과 내부 기운이 만나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햇빛이 들어오고 바람이 들어오고 밖의 기운이 집 안으로 흘러듭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집안 운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여기에 식물이 있다면 그 자체로 이미 좋은 조건입니다. 식물은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는 생기가 흐릅니다. 특히 금전수, 행운목, 홍콩야자 같은 식물은 풍수에서 재물운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흰 꽃이 피는 식물, 예를 들어 스파티필름 같은 것은 집안의 탁한 기운을 정화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500원 동전을 더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화분 옆이나 화분 아래에 두시면 됩니다. 동전 한두 개를 화분 받침 밑에 깔아두거나 작은 헝겊 주머니에 넣어서 화분 옆에 두셔도 좋습니다. 식물의 생기와 동전의 금속 기운이 만나면 재물운뿐 아니라 건강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한 60대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이분은 몸이 약해서 병원을 달고 살았습니다. 소화도 안 되고 잠도 잘 안 오고 늘 피곤하고 머리도 자주 아프고 약을 먹어도 그때뿐이고 금방 또 아팠습니다. 그러다가 지인의 권유로 베란다에 화분 하나를 들였습니다. 금전수였습니다. 처음에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냥 물이나 주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화분을 보니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아, 이게 살아있구나. 그날 이후로 화분을 보는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화분에 물을 주고 햇빛이 잘 드는 곳으로 옮겨주고 잎에 먼지가 앉으면 닦아주고 그러다가 인터넷에서 본 풍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화분 밑에 동전을 두면 좋다던데 집에 있던 500원짜리 동전 5개를 화분 받침대 밑에 깔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잠이 잘 오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뒤척이던 게 줄어들고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했습니다. 소화도 좋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조금만 먹어도 체했는데 이제는 밥 한 공기를 먹어도 괜찮았습니다. 2달쯤 지나자 주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언니, 요즘 얼굴이 좋아졌어. 뭔가 달라진 거 있어? 본인은 특별히 한 게 없었습니다. 그냥 화분에 물 주고 동전 5개 놓은 것뿐이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식물 키우면서 마음이 편해진 것도 있지만 확실히 몸이 가벼워졌어요. 약도 예전보다 덜 먹게 됐고요. 이게 바로 식물과 동전이 만들어낸 기운의 변화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갑입니다. 요즘 동전 지갑을 따로 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동전은 무겁고 부피도 차지해서 카드 지갑에는 안 넣습니다. 그런데 풍수에서는 지갑 안에 동전이 하나도 없으면 재물운이 약해진다고 봅니다. 왜 그럴까요? 지갑은 돈이 머무는 집입니다. 그 집에 돈이 하나도 없으면 돈이 들어올 이유가 없습니다. 씨앗이 있어야 열매가 맺히듯 지갑에 동전이라도 있어야 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갑 안에 500원짜리 동전 한 개는 꼭 넣어두시라고 권합니다. 쓰지 말고 그냥 두십시오. 이건 쓰는 동전이 아니라 복을 부르는 동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한 구석에 넣어두십시오. 그러면 그 동전이 씨앗이 되어 더 큰 돈을 불러옵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쓰고 나서 이런 경험을 한 분들이 많습니다. 길에서 10,000원짜리를 주었어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밥을 사줬어요. 예상 못한 환급금이 들어왔어요. 큰 돈은 아니지만 작은 행운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복은 움직이는 사람에게 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여기까지 보셨습니다. 긴 시간 동안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복은 기다리는 사람에게 오지 않습니다. 움직이는 사람에게 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에이 말도 안 돼 하고 그냥 넘기실 수도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보고 500원 동전 하나라도 다시 꺼내어 자리를 바꿔보신다면 그 순간부터 이미 흐름은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TV 뒤에 동전 3개, 현관 신발장에 동전 하나, 베란다 화분 옆에 동전 2개, 지갑 안에 동전 하나. 이렇게 해서 총 7개면 됩니다. 7개면 3,500원입니다. 3,500원으로 여러분 집안의 기운을 바꿀 수 있다면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안 되면 어떻습니까? 3,500원 손해본 것뿐입니다. 하지만 된다면? 그땐 여러분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집 안 구석구석에 굴러다니는 500원짜리 동전을 꺼내십시오. 먼지를 털어내고 깨끗이 닦아서 오늘 말씀드린 자리에 하나씩 놓으십시오. 그리고 한 달만 지켜보십시오. 분명히 뭔가 달라질 겁니다. 크든 작든 변화는 반드시 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재물운과 건강운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흘러들어가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변화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